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부산 지역 고사장도 이른 새벽부터 긴장과 응원으로 뜨거웠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해 출제됐습니다.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없애고 사교육보다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에게 더 유리하다는 게 출제위원회 설명입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정책을 마무리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다 쓰레기를 예술로 되살리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성 1918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비치코밍 기획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전국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험지에 담았는데요. 부산 지역 고사장도 이른 새벽부터 긴장과 응원으로 뜨거웠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 수험생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고사장 안으로 향합니다. 시험장 앞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과 선생님들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시험 잘 치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얘들아, 시험 잘 쳐야 돼. 화이팅! 최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와. 잠 잘 잤지? 네. 뭐 타고 왔어? 저기 밑에서 부모님께서 차 내려주셔가지고. 그래. 잘하고. 화이팅! 파이팅! 그동안 시험 준비 열심히 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험 잘 치면 좋겠습니다. 입실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고사장 앞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돕니다. 수험표를 두고 온 학생을 향해 부모가 다급히 달려오는가 하면 1분여를 앞두고 시험장에 뛰어든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거지만 좋은 결과를 쌤으로서 좀 더 응원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애들한테 부담이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너희들의 미래는 물론 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쌤들은 항상 응원하니까 항상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중앙여고 화이팅! 부산에서는 62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지역 응시자는 28,800여 명, 지난해보다 약 1,500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학 입시하고 관련된 과정도 여러 가지 정보들 잘 취합해서 잘 선택해서 첫걸음 잘 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기나긴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표는 오는 12월 5일 배부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올해 수능은 학교 수업만 충실히 들어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고 하는데요. 출제위원회는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했고 선택 과목 유불리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 출제 경향 장동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능출제위원회는 올해 수능 모든 영역에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으며 특히 올해도 킬러 문항이 배제됐고 사교육보다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 더 유리하도록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이른바 사탐론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육 과정에 근거한 난이도 조절로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탐론은 자연계 수험생들이 과학 탐구 영역보다 학습 부담이 적은
사회 탐구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세운 그 목표 난이도에 따라서 작년의 수능 기조와 올해 했던 6월 모의, 9월 모의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출제한다면 그런 유불리 문제가 없을 까 생각을 하고요.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 50% 수준.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가늠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17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최종 정답은 25일 오후 5시에 발표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그동안의 주요 정책을 마무리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규모로 민선 8기의 주요 공약과 정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 8기의 두 가지 핵심 목표인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 8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모든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무상 보육이 전면 시행되고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보훈수당 확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시행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또 15분 도시 구현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1조 4,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필두로 낙동강 국가정원과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등 3개 국가사업 지정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원도시를 조성합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도시 철도망 확충 등 글로벌 물류 교통 인프라 구축에 4천억 원대가 투입됩니다. 가덕 신공항 허브공항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항공물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여객 물류가 연계된 복합기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세계적인 미술관과 오페라하우스 건립,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 콘텐츠 도시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 교육청도 올해보다 1,900억 원 늘어난 5조 5,317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교원용 노후 PC 교체와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등 미래형 학습 환경 구축에 515억 원을,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 조기 시행과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돌봄 확대 등 학생 중심 교육 복지에도 4천억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18,000여 명의 시민예술가들이 해양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예술로 되살리는 기획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곳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녀들이 쓰는 태왁이 전시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린 물건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폐 그물에서부터 아이들 장난감까지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바다로 떠밀려온 쓰레기들을 모으는 행위인 비치코밍 활동가 18,000여 명이 부울경과 일본 해안에서 모은 쓰레기 중 일부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이제 강한리 해변에 완전 쫙 덮인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 작가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광안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좀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수거하는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비치코면서 그걸로 다시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일본인 작가가 일제 강점기 부산에서 거주한 할머니를 떠올리며 만든 작품입니다. 일본과 부산을 잇는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과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보는 영상을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전이
부산 중구 한성 1918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도를 넘어라는 전시는 지난 5년 동안 부산문화재단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비치코밍을 해온 결과물과 기록을 소개하는 전시고요. 그리고 다시 태그라는 이번 전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에 관련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엔 한국과 일본의 작가 14명이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 장소인 한성 1918은 부산생활문화센터에서 내년부턴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해 운영될 예정으로 재생과 순환이란 전시 주제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고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인 기북면은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산골 마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변화가 일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특별한 모녀의 이야기를 HCN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이기도 한 마을. 이곳에 정착한 모녀의 하루는 텃밭 일가로 시작합니다. 예정을 쏟은 작물들이 하루하루 커가고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엄마를 따라 귀농한 20대 딸 최소윤 씨도 제법 농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녀의 또 하나의 임무는 기북면을 알리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엄마와 함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맡으며 감각적인 SNS 영상까지 제작해 기북면의 매력을 전파합니다. 바쁜 하루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막상 오면은 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청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체험 농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열고 있으면은 기북 안에서도 놀 수도 있게 이렇게 하루 코스로 이렇게 놀 수 있겠네라는 거를 가지게 된다면은 좀 기북이 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2년 차. 30여 명의 타 지역민이 기북을 찾았고 실제 포항으로 귀농 귀촌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보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거주하시니까 밤에 불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마을의 어르신들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유모차 밀고 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이래가 마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기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이 대표는 농부가 벼를 심고 수확을 하듯 소멸 위기에 직면한 기북면에 다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저희 책에도 보면 이게 사진 한 장에 동네 애들이 이렇게 소복이 나왔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동네 애기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마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애기도 많이 낳고 예전처럼 저녁 때 되면 누구야 밥 먹으러 와 이러고 이 집 저 집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이 마을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 모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북이라는 숲에서 이제 하나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북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진 13일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수능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수험표를 습득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같은 날 저녁 수험생의 자택 앞에서 수험표를 전달하는 등 수험생 긴급 수송이 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험표 분실, 습득 신고가 3건, 교통불편 등 기타 신고가 13건이었습니다. BNK 금융지주와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이 부패 방지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은 조직이 부패를 사전에 예방, 감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 심사 인증하는 제도로
BNK는 부패 위험 식별과 통제 절차 개선, 임직원 교육과 준법 제보 제도 강화 등의 노력이 인정됐습니다. BNK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윤리 준법 문화를 더욱 다지고 지역사회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74명으로 동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도서관 등에서 행정보조와 환경정리 업무를 맡게 되고 근무 형태에 따라 월 57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포대교는 과거 투신 사고가 잦아 부정적 이미지가 컸습니다. 지난해 방지 난간 설치 이후 투신자는 크게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북구가 경찰, 소방과 함께 투신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구포대교는 한때 부산을 상징하는 다리였지만 나쁜 이미지를 함께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해마다 10여 건의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로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난간은 어른 허리 높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뻐 보이는 다리는 아니잖아요. 좋은 이미지는 거의 없죠. 교통정체, 그리고 예쁜 어떤 포장도 전혀 없고,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 이제 보행로, 어떤 산책하기는. 이 같은 오명을 싣기 위해 북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투신 방지 난간을 다리 전체 구간에 설치했습니다. 난간 높이는 110cm에서 180cm로 높아졌고 적은 힘으로도 회전되게 해 난간을 짚고 오를 수 없게 했습니다. CCTV를 확대하고 생명의 전화도 설치됐습니다. 투신 시도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와 북구, 경찰과 소방은 지난 6일 구포대교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구포대교 조명이 어둡고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로 외 구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투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행로를 없애자는 의견과 하층부에 보행 교량을 별도 마련해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오가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은 그러면서 좀 활력도 에너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면 결과적으로 시선을 의식해서 좀 많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한편 난간에 압력 센서와 AI 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발생 즉시 신고와 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난간 대신 투명 방음벽을 세우자는 방안도 이어졌습니다. 북구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공사 계약을 하면서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어시장 측은 대체 위판장 확보 등 난관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와 HJ중공업 컨소시엄은 지난 10일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올 연말부터 오는 2029년까지 6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짓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2,412억 원으로 이 중 시장 자부담은 258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밀폐형 저온 위판장으로 전환하고 자동 선별기 등을 도입해 경매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번 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목된 대체 위판장 문제는 어시장 측과 협의를 통해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위판장의 폭을 확대하고 기둥 간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를 3단계로 나눠 진행해 위판장 면적을 최대 70%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수기는 공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시장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성수기 하루 최대 위판 물량만 6만 상자로 대체 위판장이 없을 시 위판 물량이 여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은 우리 부산 수산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위판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량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계약 주체인 부산시가 대체 위판장과 대체 업무 시설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시장은 대체 위판장으로 시장 내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과 대체 주차장 부지 확보에 시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매인 반발 등의 직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HJ중공업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모든 공사를 중단한 상태여서 그 여파가 이 사업 착공의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된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 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구민에게 사과하고 부동산 투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당의 제명 결정은 가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면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재개발구역 주택 매입에 든 1억 8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서구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1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4,410억 원을 편성했다며 원안 의결을 당부했습니다. 서구는 또 3차 추경 예산 276억 원도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오는 24일 2차 본회의에서 8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25일부터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 발언에선 강경미 의원이 남항대교를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자며 경관 조명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17조 9천억 원, 교육청은 5조 5천억 원 규모로 시민생활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 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